네, 안녕하십니까. 건축하는 투자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이제 최근 조금 들썩했던 이제 소음 방지를 안 하면 이제 준공 승인을 안 해주겠다 라는 주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아파트 바닥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바닥은 이제 콘크리트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 위에 이제 난방선을 이렇게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 한 번 더 덮고 거기 위에 타일이 깔리는 거죠. 이 사진에서 좀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왜 소음이 전달이 되느냐? 그냥 이게 난방을 깔고 타일을 깔았지만 결국에는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이게 팍 거기서 이제 발로 툭툭 치면은 그 두께의 소음이 직접적으로 전달돼서 밑에서 퉁퉁 퉁퉁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총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고기 퉁퉁 거리는 거와 이제 그 위에 아래에 있는 그 슬라브 그 사이에 방음층을 만들어 주는 건데, 요거는 시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막 25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다 일일이 막 대고 이렇게 그 얇은 걸 하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게 이제 건식 바닥을 하겠다. 건식 바닥을 하면 뭐가 문제냐? 어, 불편하죠. 일단은 유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식 화장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화장실 가서 샤워하면은 그냥 바닥에 물 막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제 그 샤워 커튼을 샤워기 안쪽으로 해서 거기만 물이 흘러가게끔 하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거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뭐 적어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뭐 물걸레질 그렇게 뭐 편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이 또 뭐가 있냐? 이제 흡음재를 대는 거죠. 흡음재나 이제 차음재 뭐 이런 거를 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흡음재 일반적인 이제 그 아파트의 단면을 봐보죠. 어, 아파트의 단면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제 그 흡음재를 대려고 한다. 그럼 진짜 여기 빨간색 구간에 닿아야 돼요. 여기 빨간색까지 쭉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소음이 바닥에도 흐를 수 있지만 벽을 타고도 흘러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감싸기 위해서 요런 이 바닥을 따라서 다 감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저걸 한다고 한들 완전히 제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지금 흡음재나 이런 거를 보통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냐라고 봐볼 수 있는 거는 흔히 이런 모습 볼 수 있죠. 뭐 이런 음악실 같은 부분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감싸죠. 바깥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부분만 안쪽으로 돌려서 공사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금 나라는 방향을 잡고 있는가? 요걸 봐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LH에서 발표한 게, 여기 봐보시면은 21cm에서 25cm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상가 건물은 160 정도로 두께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210 정도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거의 건설사들의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250까지 늘리겠다 라고 하면 이제 4cm를 더 늘려서 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모든 건설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좋아 보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안 좋아 보이는 거는, 이제 4cm가 늘어났다. 이게 만약에 25층짜리 아파트다.
하면은 1m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1m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1m가 이제 아파트 설계하실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아파트에 동을 배치할 때 여기 그림과 같이 이제 그 동간의 간격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내 아파트 앞에 63빌딩이 있어 버리면은 이 앞에 집은 그 되게 한정적으로 햇볕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동 간격 간의 그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건설사에서 그, 그 주거의 높이를 한 5cm 정도 줄여서 시공하는 기술이 굉장히 각광받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정밀 시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더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주거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m가 늘어난 상태라고 하면은 어떤 층은 한 층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느 층을 높여다 보면은 이제 어느 동이 이 인동 간격이 밀려가지고 이 땅 안에서 벗어나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이 한 개씩 날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당장 4cm를 늘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효과를 줄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정책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부동산이 좋아질 때 도대체 어디가 괜찮아지는 거냐 라고 또 주식쟁이들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건식벽체든 뭐 방음제든 뭐 그런 방음층을 만들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현실성이랑 이게 비교해 봤을 때는 결국은 돌아서 철근 시멘트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요 최근 소음 방지에 대한 상업 승인 이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엔 돌아서 시멘트 철근이다. 네, 이상입니다.